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문자가 오늘 많은데요. 샵 9083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꼭 남겨주세요. 어제 보니까 비중이랑 평단가를 안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상담 접수가 어렵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도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강원전선 좀 문의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전선주 잘 갈 때 이 종목을 좀 매수하신 건가요? 지금 6만 원대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탈출일까요? 아니면 홀딩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세요? 일단은 이게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저희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또 1등 전문가 강호진 전문가님. 네. 지금 대응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네.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현명하게 해야 될 텐데 이럴 땐 좀 어떤 대응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선주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같이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코스피는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고점 구간에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당연히 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좀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 가온전선이라는 기업도 보면은 15,000원 구간에서 7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보게 되면은 거의 400%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절대 적은 상승폭이 아니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항상 추세가 꺾일 것을 염두를 해두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온전선이라고 하면은 이 LS그룹의 이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3대 전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전력 설비나 전선주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당연히 수혜를 보고 실제로 좀 수익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거는 맞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400%의 상승을 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인 숨고르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과 함께 이런 고가권에 있는 종목은 당연히 따라서 조정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일단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장이 일단 지지를 받아주는지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온전선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45,000원 구간에서 이 고점과 저점이 형성이 됐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지지 구간으로 45,000원 정도를 잡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 45,000원 구간을 보시면은 이 노란 박스가 크게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만큼 거래도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들도 이 구간에 많기 때문에 지지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을 보여주면서 45,000원을 이탈한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비중이 30% 정도가 되시는데 최소 비중 축소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선주들, 뭐 전력주들 쪽으로 좀 강한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이 가온전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전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그 업황적인 부분, 섹터적인 측면들의 이런 흐름들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런 흐름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운이 너무 없으셔서 저희가 선물 드리면서 좀 용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 선물 세트 텀블러 있는데요. 어떤 선물로 좀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밥을 잘 못 챙겨 먹어서 떡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밥 잘 챙겨 드시라는 의미로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지는 문자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125번님의 S&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383원의 14% 종목 지금 비중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250원에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님 좀 여쭤볼까요? 좀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사연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럴 만하게 좀 시장 여파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S&D도 좀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네, S&D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 5만 원 이상에서 잡지 않으셨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다. 네. 그래서 사실 뭐 4만 원에서 4만 1,500원 지금 이 매수가 부근에선 사실 한 번쯤은 좀 진입했을 만한 좀 가격대기는 합니다. 근데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때 진입을 하신 건지 전에 진입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 흐름들을 봤을 때 식료품 관련주들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였었고 S&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닭볶음면의 소스 제조사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2,000원 구간에서 6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5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이제 손절가는 확실히 좀 잡아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무리하게 단기적인 조정, 특히나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영향도 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3에서 5%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중 14% 정도면은 적당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지지 라인을 보게 되면은 한 38,5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밑에서 이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1일 평선이 올라오게 되면서 맞닿고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세 전환이 되려면 지금 이중 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이 매수가 부분이 넥라인에 걸쳐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뭐 사실 오늘 2만 주 막 이렇게밖에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구간에서 유의미한 반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50만 주 이상은 좀 발생을 하면서 이 41,500원 구간을 돌파하는 게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짧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45,000원 정도로 이전 고점, 저항을 한 두세 차례 정도 받았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물량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으로 좀 짧게 잡아두시고 그 다음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21일 평선 구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역시나 좀 단기 추세를 좀 깬다라고 한다면은 전량 매도하시는 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계속 뭐 신고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정 이후에는 이제 예전만큼 그런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다 받고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실 변동폭이 좀 굉장히 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기보다는 조금 짧게 잡으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적인 반복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모멘텀 다 받고 있는 고가 종목들은 20일 이평선 이탈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좀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왔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또 너무 저희 애청자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 주슐레 언제부터 시청하셨어요? 첫 방부터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첫 방송부터 쭉 애청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어떤 종목 좀 들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NC소프트요. NC소프트요. 평단가 비중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만 원에 비중은 30%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네요. 지금 보니까요. 네. 게임을 좋아하셔서 이 종목을 좀 선택하셨나요? 그것보다는 이제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바닥이 더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또 이런 이유를 듣지 않아도 어떤 마음이신지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리니지 왕국은 이제 끝이 난 건가? 주가 동력을 줄 히든 카드는 없는 건지 바닥이 더 나온다라는 또 우리 시청자님 의견이 있네요, 전문가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전략 좀 잡아주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손절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부담스러운 것은 이미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타기를 좀 권장드리기보다는 지금은 좀 홀딩을 하고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NC소프트 하면 당연히 이제 리니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리니지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나서 이 리니지에 대한 추억으로 사실 이 돈을 사용한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과금을 하게 되면서 이제 NC소프트가 큰 돈을 벌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다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니지라는 단일 IP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출을 내왔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C소프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실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갈 텐데, 실적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사실 지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도 39억 원, 그래서 1분기에는 반짝 반등을 했으나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 다시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단일 비용, 단기성 이제 비용이 좀 발생을 했다,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변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3분기, 4분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신작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호연이라는 RPG 게임도 나오게 되고, 또 이제 TL이라는 게임도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작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역시도 중국에서 굉장히 큰 매출을 냈었던 게임 중에 하나인데, 그 IP를 기반으로 이제 블레이드 소울 2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출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중국에 이제 판호가 발급되지 않아서 출시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판호를 발급받게 됐고 이제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실적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세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주가가 좀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를 해주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이제 5월 10일에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한 7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한번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바닥 구간에서 한 번씩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추세가 턴어라운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홀딩을 하면서 추세가 본격적으로 바뀌어지고, 또 이런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기울기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이 지금 전부 다 수렴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격적으로 정배열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2만 원 구간에서도 매물이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를 해내는지, 그리고 이제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게임주들에 대한 투심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뭐 펄어비스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신작 기대감 혹은 이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봤을 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좀 바닥을 잡았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조금만 더 견뎌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견뎌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번 지금 네. 전략대로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고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네, 견딜 때는요, 그래도 우리가 좀 견디면서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선물 같이 드릴게요. 힘내시라고. 저희 떡 선물 세트 드릴 예정이니까요. 드시면서 성공에 대한 또 앞으로의 도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좀 받아봤습니다. 진짜 비도 오고 여러분들 사연들도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손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우리 너튜브 오니까 주식 컬렉터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말티님 어서 오세요. 우리 또 고동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굿 애프터눈이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유튜브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괜찮고 전화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열려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종목에 대한 사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뷰티사이언스 18,740원 8.7% 비중인데 잘 좀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뭐 K뷰티 하면은 물 올랐다, 하반기까지 쭉 갈 거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손실 나도 이럴 때 좀 비중을 더 넣어가야 되나? 확대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무튼 ODM의 실적이 신고가를 행진하는데 이 선진 뷰티사이언스도 이 ODM 전용 공장이 착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만큼 뭐 아무래도 지금 수요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을 한다는 기대감과 함께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8,000원대에서 24,000원까지 3배의 상승이 나왔는데 2달도 안 걸렸어요. 3배까지 오르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을 그렇게 많이 바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선크림, 그러니까 선케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주근깨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케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미에서 이 선케어에 대한 매출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왔었죠.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든지 잉그루드 우드랩이라든지 AS텍 이런 선케어 관련주들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3배가 오른 상황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배가 오른 상황인데 이제 거래량을 제가 항상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대량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었던 이 캔들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윗꼬리가 달리고 또 이 최고가, 이 천장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모아서 들어왔었던, 계속적으로 가져왔었던 물량들은 이 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단에 있는 매물이 좀 상당히 좀 두꺼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지금 14,500원에서 15,500원 사이, 15,500원 사이에서 보시면은 지금 수급선 이 60일 이평선 구간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아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반드시 지지가 되어 하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5,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미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이기 때문에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최소 14,500원은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수가가 18,7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18,700원대 이 매물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가 딱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더라도 이제 막 본전 왔으니까 내가 수익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지 라고 하시기보다는 지금 비중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중을 좀 축소해 두시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중을 좀 축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보자라고 좀 얘기해 주셨고, 반드시 지지가 좀 돼야 되고 최소 14,500원이 지켜지는지 이 가격 라인을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좀 얘기 들어보고요. 번호 여러분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샵 9083번으로 어떤 선물 좀 받고 싶으신지, 그리고 선택되신 분들은 꼭 번호랑 뭐 선물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주시고요. 지금 전화도 열려 있기 때문에요. 전화 06958-9082번, 06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바로 저희 종목 상담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먼저 문자 사연 또 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연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지금 들고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저 지금 27,700원에 30% 비중입니다. 3699번님이 사연 주셨는데 이 종목이요. 저 어떡하죠? 진짜 좀 도와주세요. 사연이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710원. 지금 와, 엄청 손실권이 있는 종목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고가권을 좀 들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이걸 지금이라도 어떻게 던지는 게 맞나? 아니면 기다려서 기도 매매가 필요한 종목인가? 많은 생각 들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테마인 것 같아요. 이 그쵸. 메타버스, 뭐 XR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다가 사실 그 이후로는 전혀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게 사실 코로나 시기 때 생각했을 때는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 일상으로 좀 돌아가게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재택근무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메타버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XR 뭐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구조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가슴이 아픈데, 일단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자이언트 스텝의 실적이 원래도 적자였지만 20억 수준에서 지금 뭐 100억대, 200억대, 그러니까 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 이제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실 이게 뭐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적으로 좀 물타기를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테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전히 지금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과 구글이 이 갤럭시 XR 콘텐츠에 대한 뭐 협업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MP라는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면서 올랐는데, 사실 이 테마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메타버스나 XR 관련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테마주들 가운데서도 XR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미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회사가 상당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확실한 실물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기대감, 이 테마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전히 역배열로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8,000원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윗꼬리를 2번 달고, 그러니까 최근에 MP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상승이 나오다가도 윗꼬리를 계속적으로 달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게다가 이제 저항선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죠. 60일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추세로 좀 보자면은 8,000원 상단으로 올라서서 좀 안착을 하는 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 지금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이렇게 정배열로 좀 만들어 놨는데 이 구간이 다시 꺾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비중 축소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힘든 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차라리 과감하게 정리할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장은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또 새로운 섹터, 새로운 테마를 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가지고 있는 현금 혹은 추가적으로 현금 확보를 해서 다음을 같이 한번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는데 메타버스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 아마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힘이 좀 드시는 상황일 텐데 이 부분을 오히려 힘들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추후를 좀 도모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어떤 마음으로 또 이거를 저희가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의 용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지금 문자 저희 9083번으로 문자 당첨됐습니다 라고 또 다시 한번 확인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도 지금 먼저 문자 보내주신 분 말고도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 말티님이 사연을 올려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 43만 원에 5%입니다. 마이너스 77%. 와, 손실이 엄청나시네요. 진단 좀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여파도 있겠고 소외받는 종목이라면 더 상황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드는데 시장 상황도 그렇지만 말티님께서는 지금 꽤 손실폭이 크거든요. 거의 이러다가 세 자릿수까지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진단 한번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좀 저에게 힘든 시간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도 시장이거니와. 일단은 이 시기 때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좀 강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폐배터리를 가지고 리사이클링 업체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좀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상장하는 시기에 공모가도 굉장히 좀 높았었고 관심을 굉장히 크게 받았었죠. 이제 그랬는데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지금 대량 거래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서 지금 아예 관심을 못 받고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국에는 확실한 트리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바닥을 좀 잡아가려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출렁거림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제가 시장 얘기를 하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코프로가 오히려 5%의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시장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주도 섹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심 자체가 조금 더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리사이클링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지금 매수가가 43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워낙에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게다가 비중도 5%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렸다가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좀 살아날 때 그때 좀 단가를 낮춰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하시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2차 전지가 살아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곡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막판에 이제 거의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바닥을 잡았다 이런 기대감이 들려오고 이제 AI라는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곡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뭐 전기차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이행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된다면 투심이 확 살아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기다리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말티님께서 창피해요 라고 했는데 단타를 좀 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ES 전략들 그때마다 다시 사연 주세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게요.